시간에 뭐까지 했냐? 퓨리에 시리즈를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2파이 사이의 구간 혹은 2L 사이의 구간, 마이너스 L부터 L까지를 그 사이에서 함수가 주어지고 계속 주기적인 함수라고 생각을 했지만 L을 무한대로 보내면 주기가 없는, 우리 그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했냐? 그래서 우리 그 경우에는 구간을 잘게 나눈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썼냐면 fx는 어떻게 썼냐면 2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 알파로. f 알파가 어떻게 정의됐었냐면 d 알파 d e to the i 알파 fu. 다음과 같이 우리 정의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졌었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를 보기 전에 우선 퓨리에 트랜스폼을 보려면 뭘 정의하냐면 G 알파. 우리 여기 있는 양을 어떻게 쓰냐면 D 알파, 알파에 대한 알파의 의존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e to the I 알파 x du fu e to the minus I 알파 u. u에 대한 적분만 따로 끄집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났으니까 여기 요양에 비례하는 양을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스퀘어 루트 2파이 인테그랄 fx e to the minus I alpha x dx. 그 다음에 fx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앞에 파이 중에 스퀘어 루트 2파이를 집어넣으니까 스퀘어 루트 2파이 인테그랄 d 알파 e to the I alpha x dx. 그래서 우리 요 f 알파와 gx 요 한 쌍을 퓨리에 트랜스폼으로 정의.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g 알파가 fx의 퓨리에 트랜스폼. 그 다음에 fx는 g 알파의 거꾸로 바꾼 거예요.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하는데 그 어느 걸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퓨리에 트랜스폼, 하나가 그거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이죠. 우리 그거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두 개가 한 쌍의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주의할 게 요 엑스포넌트에 들어가 있는 게 부호가 반대인 거를 주의하고 여기는 요 관계를 봐서 다음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밑에 있는 이 양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퓨리에 시리즈에서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cn e to the I nx 이렇게 쓴 거를
L을 무한대로 보내고 연속적인 양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 G알파가 퓨리에 시리즈로 봤을 때 CN,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썼을 때 CN에 해당되는 양이고 CN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의 한 쌍이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건 뭐냐면 fx가 있는데 여긴 똑같은 게 fu네. 그죠? fu를 적당한 함수를 곱해서 했더니 fx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양이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함수인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적분을 델타 함수 대해서 우리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좀 이따 우리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써서 델타 함수를 어떤 식으로 델타 펑션을 어떻게 쓰는가를 좀 이따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2파인데 왜 여기는 스퀘어 루트 2파이로 썼나요? 이걸 2파이분의 1로 쓸 수도 있어요. 2파이분의 이걸 2파이분의 1로 쓰면 이게 1이죠. 요 2파이까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G알파로 쓰면 fx는 이게 1이죠. 반면에 요걸 1로 하면 여기는 요거를 G알파로 정의를 하면 fx는 앞에 2파이분의 1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앰비규어티가 있다고 해요. 2파이분의 1을 어디다가 붙이느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를 2파이분의 1, 요걸 1. 요걸 1, 요걸 2파이분의 1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컨벤션을 계속 유지하면 돼요. 유지하기 헷갈리죠. 내가 이거를 쓰는 게 2파이분의 1을 써야 되나 2를 써야 되나 내가 뭘로 정했지? 헷갈리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반씩 나눠서 썼어. 이러면 헷갈리지 않죠. 어딜 쓰든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든 인버스 퓨리에 트랜스폼을 쓰든 앞에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1만 쓰면 되죠. 그래서 그냥 이 앞에 있는 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곱해서 이 앞에 있는 개수를 곱해서 2파이분의 1이 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이 쉽게 하기 위해서 둘이 똑같이 나눠 반씩 나눠서 다음과 같이 우리 썼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퓨리에 트랜스폼이고 우리 퓨리에 사인 시리즈랑 퓨리에 코사인 시리즈가 있었죠. 이븐 펑션이랑 오드 펑션인 경우에 퓨리에 사인 시리즈랑 퓨리에 코사인 시리즈를 했는데 우리 퓨리에 트랜스폼도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퓨리에 사인 트랜스폼, 퓨리에 코사인 트랜스폼이 있냐?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쉬운 방법은 G알파가 스퀘어 루트 2파이 fx e to the 마이너스 I 알파 x dx인데 요거를 엑스포넨셜의 정우 코사인 알파 x 이렇게 쓰고 코사인 알파 x는 x에 대해서 even 펑션이죠. 사인 알파 x는 odd 펑션이죠. 그래서 fx가 odd 펑션이면 요걸 곱한 거는 0이 되고 even 펑션이면
요걸 곱한 게서 적분하면 0이 되죠. 그래서 OD인 경우에는 sin x를 알파 x를 곱해서 적분한 것만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g 알파는 마이너스 I 스퀘어 루트 2파이 인테그랄 sin 알파 x dx fx가 오드 펑션이면 전체 곱해서 이분 펑션이죠.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도 이건 똑같죠.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2배로 쓰면 되죠. 그죠?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를 2배 I 마이너스 I 스퀘어 루트 2 오버 파이 제로부터 무한대까지 fx sin 알파 x dx 다음과 같이 쓰면 되죠. fx가 오드 펑션이면 이 위의 식에서 이렇게 줘요. fx가 오드 펑션이면 g 마이너스 알파는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부호가 바뀌죠. 사인 함수의 부호가. fx가 오드 펑션이면 그게 퓨리에 트랜스폼도 오드 펑션이에요. 알파의 오드 펑션이에요. 그럼 이븐 펑션인 경우에는 gx는 마찬가지로 우리 계산을 하면 스퀘어 루트 2 오브 파이 그로부터 무한대까지 fx 코사인 알파 x dx 역시 이것도 fx가 2분이면 g 알파 알파에 대한 오드 펑션이라는 이분 펑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기 이걸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서 원래 있는 퓨리에 트랜스폼을 보면은 오드 펑션인 경우에는 다 똑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i가 붙어 있고 여기는 안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원래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하면 이렇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퓨리에 사인스 트랜스폼은 퓨리에 사인 트랜스폼은 여기서 i를 없앤 양으로 GS 알파 sin 알파 x dx 요거에 해당되는 GS 알파는 스퀘어 루트 2 오브 파이 저부터 무한대까지 fx sin 알파 x dx 다음과 같이 퓨리의 코사인 트랜스폼은 마찬가지로 퓨리의 코사인 트랜스폼은 요거 코사인이 그 코사인 알파 x 다 쓰기 귀찮으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폼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물론 정의를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쓰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우리 그걸 보기 위해서 보기 좋은 건 항상 예를 듭는 거예요. 예를 들어
fx가 1, 0. 그 외의 곳은 그 외의 것은 우리 흔히 otherwise 이렇게 쓰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여기서는 1, 여기서는 0.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봅시다. 스퀘어 웨이브죠. 그러면 이때 G알파는 1 over square root 2 pi 인테그랄 fx e to the minus I alpha x dx. 근데 우리 이게 성립하는 거는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게 1 스퀘어 루트 파이.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마이너스 I 알파분의 e to the 마이너스 I 알파 빼기 e to the I 알파니까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로 쓰면 이 위에 있는 게 2배 I 사인 알파니까 스퀘어 루트 2 오브 파이 사인 알파 다음 같은 양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G 알파.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서 많이 일반 물리 시간에 디프렉션 배울 때 이거의 제곱인 형태를 봤죠. 알파가 0일 때 0으로 접근할 때 파이나이트 하죠. 그래서 이거 그리면 이런 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리냐? 이거는 오실레이팅 하는 펑션이야. 전체 앰플리튜드가 알파분의 1이죠. 그러면 알파분의 1 알파분의 1 이게 엔빌롭이고 그 안에서 알파가 제로일 때 1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오브 파이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오실레이팅하는 앰플리튜드는 알파분의 1로 모듈레이트 되고 그 안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첫 번째 게 어디야? 첫 번째 0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파이죠. 2분의 파인가? 파이. 그 다음에 2파이죠. 다음 같은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가 다음 같이 퓨리에 트랜스폼을 했을 때 fx는 x라는 공간에서의 함수죠. 이건 알파라고 해서 알파라는 새로운 공간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동 같은 걸 쓸 때는 알파 대신에 여러분들이 웨이브 넘버 K라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그걸 쓰면 요 X라는 공간과 알파라는 공간 혹은 웨이브 넘버에 해당 길이의 역수의 차원을 갖는 양이죠. 왜냐하면 요게 차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X의 공간에서의 fx 알파라는 공간에서의 G알파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는 퓨리에 트랜스폼의 관계가 있고 이때 우리를 X 공간, 알파 공간 우리 이걸 서로 컨주기 스페이스라고 해요.
혹은 듀얼 두 개 있으니까 듀얼 스페이스라고 돼. 그래서 우리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썼지만 우리 원래 fx를 보면 우리 처음에 퓨리에 시리즈로 해서 다음 거고 퓨리에 시리즈에서 주기를 무한대로 보내서 다음 거 있었지만 우리의 마지막에 결과를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뭐가 재미있냐면 우리 처음에 시리즈가 컴플렉스 퓨리에 시리즈로 썼을 때는 알파가 디스크리트한 거였었죠. 그걸 컨티뉴어스한 걸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썸이지만 사실 더하는 거죠. 인티그랄이지만 사실은 더하는 거죠. 여기 있는 요거는 소위 말하는 플레인 웨이브예요. 코사인 알파 x랑 I 사인 알파 x죠.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에 기본적인 우리가 코사인 알파 x, 사인 알파 x를 기본인 것처럼 요걸 기본으로 하면 요거는 전 공간에 퍼져 있는 진동하는 함수인데 우리 그거에다가 적당한 웨이트 다시 말하면 코에피션트를 주고 나서 전부 더해버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슈퍼포지션을 하는 거죠. 중첩을 시키는 거죠. 요 파동에 요 웨이트로 넣어서 중첩을 시키면 다 슈퍼포지션에서 요걸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거꾸로 해석할 수 있죠. 알파 공간에서는 fx가 코에피션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아니면 혹은 그때 우리가 원하는 fx를 만들려면 그 앞에 붙어 있는 슈퍼포즈를 할 때 앞에 붙어 있는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는 게 퓨리에 트랜스폼의 의미가 되죠. 다시 말하면 e to the ikx 다시 말하면 e to the i 알파 x 코사인 알파 x나 사인 알파 x를 적당한 코에피션트로 더하면 요런 코에피션트로 더하면 요 펄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요 둘 사이에서 이거는 x 공간에서의 파동, 요거는 알파 공간에서의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파동이면 지금 특별한 한 예를 들었지만 이 파동의 폭이 얼마냐면 이거는 대략 델타 x가 2 정도 되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영향이니까. 델타 알파는 우리 이건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델타 알파는 이렇게 막 진동하고 그러니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가면서 알파분의 1로 서프레스 되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가운데 있는 첫 번째 0이 되는 이 폭 대략 그래서 우리 엄밀하게 대략 2파이 정도 되죠. 그래서 델타 x랑 델타 알파를 곱하면 대략 5파이 정도 되죠.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uncertainty relation이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 파동을 만들려면 요 파동을 e to the i 알파 x니까 컴플렉스 넘버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복잡하지만 코사인 알파 x라고 생각해요. 진동하는 함수. 진동하는 함수로 요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다른 알파, 웨이브 넘버를 가지는 거를 다른 앰플리튜드로 섞어서 여기서는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고 여기서는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 하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만든 건데 그래서 보면 요 안에서
일정하게 만드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알파를 고르려면 그 알파의 범위는 적어도 이 정도는 섞어줘야 된다는 거죠. 알파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거를 섞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경우 x 공간에서 나오는 펄스의 uncertainty랑 알파 공간에서 나오는 uncertainty를 곱하면 항상 두 개를 동시에 0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sin kx라는 파동이 있으면 그거의 x에 대한 uncertainty는 sin kx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sin kx는 계속 똑같이 진동을 하죠. 그러니까 그 파동이 어디서 특별히 0이 아니고 어디서는 0인가를 구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델타 x가 무한대. 델타 x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알파는 하나로 딱 정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델타 알파가 0이죠. 근데 그런 아주 극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브로드한 펄스를 만들려고 하면 그거의 컨주게 스페이스에서는 거기서도 브로드한 펄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들이 어느 범위에 있어야 되냐면 적어도 요거를 만족시키는 범위의 알파에 대한 웨이브 컴포넌트를 전부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이면 여러분들이 파동을 기술할 때는 그것이 어떤 파동이든 간에 항상 다음과 같은 성질이 있어요. 음파든 전자기파든 심지어는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웨이브 펑션에서도.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다음과 같은 웨이브 성질을 이용해서 나오는 언서튼티를 입자에 적용했을 때 나오는 게 하이젠버그 언서튼티 프린시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웨이브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 그럼 fx를 줬으면 G알파를 구할 수 있어. 오케이. 그러면 인버스 퓨리어 이걸 주면 이걸 구할 수 있나?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거 안 해봤지. 그래서 해봅시다. 내가 해봤어. fx 어떻게 하면 되죠? 스퀘어 루트 2파 퓨리어 트랜스폼의 데피니션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요거 스퀘어 루트 2 오브 파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 알파 알파분의 사인 알파 e to the i 알파 x 이거 적분하면 되죠. 적분이 더럽게 복잡한데. 더럽게 복잡하지. 나중에 컴플렉스 베리어블을 써서 컨터 인테그럴을 써서도 계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여러분들한테 불쾌한 일이니까 무식하게 적분을 해요. 무식하게 적분을 어떻게 하냐? 이건 이븐 펑션이죠. 이건 코사인 알파 x 더하기 i 사인 알파 x로 쓰면 코사인은 이분이고 사인은 오드 펑션이죠. 마이너스 원 이게 이븐 펑션이면 이 중에서 이븐 컴포넌트만 있으면 되죠. 코사인 알파 x만 있으면 돼요. 이거를 적분하면 요거는 한 다음에 요거를 제로부터 무한대까지의 2배 이분 펑션이니까 그러면 2 오버 파이 적분은 어렵지만 계산하면 그래서 나도 귀찮아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테크닉을
손으로 하는 테크닉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냐면 매스매티카에 찍어봐. 매스매티카에 찍어보니까 매스매티카 답을 어떻게 줬냐면 4분의 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데 자, 이거 보면 x가 1보다 크면 분모가 x-1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죠. x가 1보다 크면 이건 플러스 1이죠. x가 1보다 크면 0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건 1 마이너스 x야.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건 마이너스 1이 0이죠. x가 마이너스 1과 1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0입니다. 그럼 x가 1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요거는 1. 왜냐하면 1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과 1의 상황의 양수니까 그냥 나오면 1. 요것도 마이너스 1과 1의 양수니까 1. 2죠. 2분의 8. 1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이 나오죠. 다만 원래 함수에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곳에서 정의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평균값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었죠. 예를 들어서 얘기했었죠. 디스컨티뉴어가 있을 때는 퓨리어 시리즈라거나 퓨리어 트랜스폼에서 이렇게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을 때는 평균값으로 항상 퓨리어 트랜스폼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같지 않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퓨리어 트랜스폼은 같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죠.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 개의 이거를 합하려고 하면은 처음 우리 이걸 퓨리어 시리즈로 해도 어쨌든 하면 처음에 몇 개를 합하는데 함수를 합하면 함수 합해서 계속 요 안에서는 컨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가지고 요 안에서는 디스트럭티브 인터피어런스를 하는데 퓨리어 트랜스폼의 특징은 디스컨티뉴티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요점을 지나는 펑션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점을 지나도록 만드는 펑션으로 하면 항상 이렇게 디스컨티뉴티가 있는 곳에서는 여기서 항상 오실레이션 비헤이비어가 나타나요.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원래 거를 만들지 못해요.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요. 소위 깁스 피노메나라고 하는데 우리 이거는 퓨리어 트랜스폼에서는 항상 이 디스컨티뉴티가 원래에서 정의되지 않는 걸 항상 평균값으로 정의하는 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더 보도록 하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퓨리어 트랜스폼의 마지막으로 파스칼스 티어렘. 우리 파스칼스 티어렘을 우리 퓨리어 시리즈인 경우에 했는데 퓨리어 트랜스폼인 경우에는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요. 파스칼스 티어렘이 뭐냐면 F1x의 퓨리어 트랜스폼이 G1 알파라고 합시다.
x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G2 알파라고 합니다. F1x랑 F2x가 F1x, F2x가 리얼 함수면 우리 퓨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e to the I 알파 x가 있기 때문에 컴플렉스 넘버를 곱해서 적분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양은 일반적으로는 컴플렉스 넘버가 돼요. 그렇지만 fx가 리얼이면 나오는 조건이 전부 다 합하면 아까 우리 스텝 펑션 이렇게 이 스퀘어를 읽는 걸 본 것처럼 실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과 같은 퓨리에 트랜스폼의 관계를 항상 리얼 펑션인 경우에만 퓨리에 트랜스폼을 생각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실수인 경우, 실수 함수인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로 G알파도 실수로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fx가 컴플렉스 펑션이라고 하면 G1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도 컴플렉스 펑션일 수 있죠. 그러니까 퓨리에 트랜스폼을 아주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 정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컴플렉스 펑션, 컴플렉스 값을 가지고. 그러면 물론 x나 알파는 리얼 넘버지만 그 나오는 펑셔널 폼이 fx의 펑셔널 폼이 결과가 컴플렉스 넘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G1 알파 이거는 아까 썼던 G1 알파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전부 다 컴플렉스 e to the 마이너스 I 알파를 썼지만 그게 컴플렉스 알파랑 x는 리얼 넘버이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잘못 썼나? 맞죠? 다음과 같이 우리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컴플렉스 컨주깃에 대한 표현이고 그럼 파스파스 테orem은 뭐냐? G1 스타 알파 G2 알파를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G1 스타 알파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스퀘어 루트 2 파이분의 1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어떻게 쓸까? 잘 써야지. G2 알파부터 내가 쓴 대로 쓸까 그냥? dx f1 스타 x 그 다음에 e2d 알파 x가 있는데 알파에 대한 적분을 하는 거니까 알파에 대한 적분도 쓰고 G2 알파 e2d I 알파 x 다음과 같이 써야 되죠. 근데 이렇게 쓰고 나서 보니까 이게 뭐죠? F2X죠. F2X에 대한 정의죠. 우리 이거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죠. 다시 말하면 F1 스타 F2X를 곱해서 모든 구간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퓨리에 트랜스폼 G1 스타 G1 스타 알파 G2 알파를 알파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놀랍나? 더 특별한 경우를 보면
F1, F2가 같고 F로 같고 그럼 당연히 G1과 G2도 같겠죠. 그럼 여기는 이 식은 어떻게 되죠? 인테그랄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퓨리에 트랜스폼의 파스칼 시어렘의 결과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놀랍냐? 만약에 fx가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절대값의 제곱을 취하고 모든 걸 적분했을 때 이게 1이라고 쳐봅시다. 이게 1이면 그거에 해당되는 컨주게 스페이스에서의 나오는 G알파의 절대값의 제곱을 이것도 노멀라이즈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자역학을 배울 때 양자역학은 여기서 본 것처럼 X 공간 웨이브 넘버 K 공간이 있지만 웨이브 넘버에다가 H바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모멘텀, 운동량이 되는데 그래서 운동량과 위치, 변수가 서로 컨주게 스페이스를 이뤄서 X 공간에서의 웨이브 펑션이 뭐냐면 그의 절대값의 제곱이 있을 확률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거의 퓨리에 트랜스폼이 운동량 공간에서 있을 확률이에요. 근데 위치 공간에서 요게 확률의 밀도인데 요게 뭐냐면 만약에 요게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면 그의 절대값의 제곱에 dx를 곱한 게 예를 들어서 입자를 x와 x 플러스 dx 사이에 입자를 찾을 확률이라고 하면 어디선가 있을 확률, 모든 걸 다 더하면 어디선가 있을 확률이 앞에 1이어야 되죠. 어디서 발견할 확률인데 이게 그거에 대한 퓨리에 트랜스폼은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은 사실은 운동량 공간에서 어떤 특정한 모멘텀 P를 가질 확률에 해당돼요. 그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도 마찬가지로 노멀라이즈 되어 있다는 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X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구하면 그거의 퓨리에 트랜스폼을 구했을 때 노멀리제이션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노멀리제이션은 X 공간에서의 함수 fx 노멀리제이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걸 우리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그래서 남은 시간은 델타 펑션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들 크로네커 델타는 배웠죠? 크로네커 델타는 인덱스가 디스크리트한 경우에 ij가 같으면 1, 다르면 0인 경우인데 그거를 ij를 컨티뉴어스한 경우로 확장을 한 건데 사실은 델타 펑션을 정의하기가 어렵죠. 디렉 델타 펑션이라고 하는데 디렉이 처음 도입을 해서 델타 x라고 쓰는데 이거는 이상한 형태라 x가 0이 아닌 곳에서는 전부 0이야. 그럼 x가 0인 곳에서는 정의를 못하지만 A와 B가 X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 아니 A가 음수이고 B가 양수일 때 fx에다가 델타 x를 곱해서 적분을 하면
제로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곳에서는 0이고 x가 0인 곳에서는 얼마인진 모르겠는데 적분을 하면 따라서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x가 0인 곳에서 정의가 안 되죠. 이건 함수가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델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흔히 관습적으로 델타 펑션이라고 불러요. 사실은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리뷰션은 적분으로만 정의됩니다. 적분으로만. 다른 것 같이. 그래서 이런 양이 우리가 생각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수학자들은 이런 추상적인 개념을 생각하기 하는 걸 즐겁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무식한 물리학자는 우리 이런 거 싫어해. 우리 이런 거 싫어해.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리고 싶어.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퀀스를 생각해요. 시퀀스를 생각하는데 그 시퀀스면 예를 들어서 뭐 n에 의존하는데 n에 따라서 점점 n이 커질수록 이렇게 브로드한 함수가 있는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폭은 점점 작아지고 이거는 크기는 점점 높아지는 그런 함수. 왜냐하면 이게 fx를 1로 놓으면 델타 x를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1이죠.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딴 데는 다 0이지만 여기서는 한데 면적이 1이야. 넓이가 1이야. 넓이가 1인데 가로 곱하기 세로라는데 가로가 0인데 면적이 1이야. 불쾌하죠. 그러니까 가로를 유한하게 만들어. 높이도 유한하게 만들어. 그렇지만 그 유한한 게 적당한 리밋을 취하면 0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우리 머릿속에 함수를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함수는 무지 많죠. 그런 함수는 무지 많아.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뭐냐면 델타, 내가 앞으로 델타 펑션이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다 두고 그런 걸 우리가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많이 있다 그랬죠. 많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가 있냐면 안 무식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폭이 n분의 1이야. 여기가 2n분의 1 마이너스 2n분의 1. 그러면 폭이 n분의 1 높이가 n이야. 이런 걸 생각하면 이게 넓이가 n분의 1 곱하기 n이니까 1이죠. 그죠? 1인 막대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점점 작게 보내면 이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이건 굉장히 커지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n이 작은 리밋으로 가면 델타 펑션을 흉내낼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델타 nx를 다음과 같이 제일 무식한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델타 펑션이 나왔을 때는 머릿속에 다음 같은 걸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거 적분하기도 힘들고 디스컨티뉴티도 있고 복잡하잖아.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다른 레프레젠테이션. 항상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니까. 가우시안으로 쓰자 이거예요.
이렇게 쓰면 가우시안이니까 다음 것이 주어지는데 가우시안의 폭은 대략 요거에 저게 1이 되는 경우니까 대략 요 폭이 n분의 1. 높이는 n이 제로일 때 n 오버 스퀘어 루트 파. 이거 왜 이렇게 나오나요? 이거는 물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이게 n분의 스퀘어 루트 파이죠. 적분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이거랑 곱하면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1인 가우스안이에요. x가 제로로 n이 제로로 가는 리밋으로 가면 n이 제로로 가면 이 폭이 자꾸 줄어들죠. 조금만 x가 조금만 변해도 갑자기 0으로 줄어들죠. 아니 근데 제대로 얘기하고 있나? n이 점점 0으로 가면 아니 n이 무한대로 가. 쏘리. n이 무한대로 가면 x가 조금만 0에서 벌어져도 바로 0으로 가죠. 빨리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만 x가 제로로 가는 경우에는 그래도 이게 여기 n이 있기 때문에 다 해보지 않은 다음과 같은 형태. 이건 우리 적분하기 이 형태를 쓰는 거는 물리적으로도 재미있지만 적분하기 편해요. 이걸 적분하면 가우스안 적분하면 또 퓨리에 트랜스폼을 해도 가우스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바로 시메트릭한 경우로 우리 쓰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저런 시퀀스를 만드는 델타 nx라는 걸 만족할 때 델타 nx의 이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이게 돼. 이거는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디스트리뷰션이죠. 또 딴 것도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다음 같은 줄어드는 모양은 가우시안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통계에서 많이 보는 로렌치안도 있죠. 로렌치안도 저렇게 생겼지만 물론 자세히 보면 다르지만 어떻게 주어지냐면 다음 거죠. x가 제로로 갈 때 x가 제로일 때 5는 n 이거 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죠? nx를 탄젠트 세타라고 놓고 적분하면 되죠. 적분하면 요게 1이 되도록 앞에 있는 요거 맞춰준 거예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혹은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던 sin nx over pi x 이게 뭐냐면 요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하면 파이예요. 그래서 파이? 파이니까 맞아. 파이가 되죠. 다음 거지. 그래서 우리 요 양은 요거 적분하면 우리 알 수 있죠. ix분의 그러니까 이게 2i sin nx니까 다음 같이 줘야죠. 그래서 우리 보면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ixt를 보면은 이게 델타 x가 되는 거죠. 극한으로 가면. 아까 내가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 처음 내가 썼을 때 뭐였었다? 알파 이게 델타 x-를 t라고 넣으면 다음 같은 형태, 물론 여기 엄밀한 의미에서는 마이너스 n부터 n까지 한다면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되지만 다음 같은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요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레프레젠테이션, 어떤 시퀀스를 쓴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지만 어쨌든 이걸 만족하는 델타 함수의 성질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델타 함수는 이븐 펑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델타 마이너스 x는 델타 x랑 같아요. 우리 이거는 어디서 알 수 있죠? 적분값이 항상 0보다 다음 것이 우리 쓸 수 있죠. 정의에 의해서 아까 우리 델타 x가 0이 아닐 때는 성립하고 0이 아닐 때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델타 마이너스 y f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다음 같이 주어지죠. 자, 제대로 썼나?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면 내가 지금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쓰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쓴다는 거는 y를 마이너스 x로 쓰면 그러면 다음 걸 쓸 수 있고 맞지?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y f 마이너스 y 델타 마이너스 y죠. 그래서 이게 집어넣은 걸 보면 이거랑 이거랑 같나? 그렇지. 그래서 다음과 같은 관계로 쓸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지. 내가 이거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지. 아, 이렇게 써서 하면 되지 뭐, 그죠? 이렇게 써서 하면 0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델타 y f 마이너스 y dy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델타 y f 마이너스 y dy니까 f 제로죠. 그러니까 이걸 써서 계산한 거랑 델타 x를 써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값을 주죠. 이런 펑션이죠. a가 양수일 때 그러면 델타 ax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거죠. a가 양수인 거 증명은 쉬워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 델타 ax dx는 y를 ax로 놓으면 dx는
a분의 dy니까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 y over a 델타 y a분의 dy 이거는 a분의 f 제로가 되죠. 그래서 요거는 a분의 1의 델타 x를 쓴 거랑 마찬가지죠. a가 음수라도 상관없어요. a가 음수면 절대값만 붙이면 되죠. 우리 여러분들 음수인 경우를 따로 해보면 우리 알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인테그랄 그럼 x-x 제로는 이건 쉽죠. x-x 제로를 y라고 놓으면 x 여기다가 x 제로 플러스 y로 쓰면 되고 델타 y fx 제로 플러스 y니까 fx 제로죠. 델타 펑션 안에 함수로 주어진 함수로 주어져 있는 경우 gx가 0이 아닌 점에서는 문제가 아니죠. 0을 지나는 요 점만 중요하죠. 그 점의 i번째 거를 xi라고 하면 요 근처에서의 저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g 프라임 그 점이 ai라고 하면 ai x 마이너스 ai 첫 번째 텀이 이렇게 주어지죠. 왜냐하면 여기 0이니까 첫 번째 텀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하면 다음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딴 건 다 있지만 요거에서 중요한 건 요게 0이 되는 점만 모으면 요거에 전부 다 i만 넣으면 되죠. 그거만 관심 있으니까. 그래서 gx는 summation i 모든 ai 마이너스 엡실론 엡실론이 아주 작은 거라고 하면 fx 델타 x 마이너스 ai g 프라임 ai 이걸 다 해보면 우리 모두 적분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요 사이만 적분하면 돼요. 요 사이만 요 함수가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돼서 요거는 우리 앞에서 했잖아. summation i g 프라임 ai FAR. 따라서 이 양은 요 i는 뭐냐면 0이 되는 점, gx가 0이 되는 점에 대한 모든 썸이에요. 물론 G'A가 0이 되면 안 돼요. 항상 다시 말하면 리니어하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하는 x제곱에 해당되는 게 있다. 이거의 요 점에서의 델타 펑션 정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델타 gx를 쓸 때는 반드시 소위 말하는 심플 제로예요. 한 번만 지나는 거. 이렇게 접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마지막이 아니죠. 몇 개 더 있는데. 그 다음에 아주 트리비얼한 거긴 하지만, 데리버티브. 델타 함수가 아닌데 데리버티브를 어떻게 정의하나요? 정의하기 어렵죠. 이거에 대한 정의는 이게 마치 보통 함수인 것처럼 생각하고 부분적분을 해요. 부분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fx에다가 델타 x 마이너스 x0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 전부 0이죠. 델타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인테그랄 f 프라임 x 델타 x 마이너스 x0 dx가 돼서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f 프라임 x0 더블 프라임 세컨 데리버티브나 여러 번 미분한 것도 다 다음과 같은 부분적분에 의해서 우리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긴 하지만. 삼 차원에서는 세 개 있는 거 델타 x, 델타 y, 델타 c 무슨 말이냐면 dx, dy, dz 제로가 됩니다. 카티시언 코디네이트 쓰면 편하죠.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트에서는 델타 펑션을 쓰기가 어려운데 스페리컬 폴라 그 중에서 다 쓰면 그러니까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f r2 델타 r1 마이너스 r2 d3승 r2가 f r1이 되면 되니까 이것도 d3승 r2가 r2 스퀘어드 dr2 sin 데타 2 d 데타 2 d 파이 2니까 따라서 이걸 보면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이걸 적분하면 1이 돼야 돼. 델타 R1 마이너스 R2 델타 코사인 테타 1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2 더하기 델타 파이 1 마이너스 파이 2 요거는 델타 저 사인 테타 이게 테타 1 마이너스 테타 2를 써야 되나? 테타 1 마이너스 테타 2 테타 1 마이너스 테타 2를 쓰면 안 되지. 코사인 테타 1 이걸 써야죠. 왜냐하면 사인 테타 2, d 테타 2는 d 코사인 테타 2죠. d 코사인 테타 2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코사인 테타 2에 대해서 적분하면 테타 1을 봐. 1 오버 다음 같은 게 붙어야 되겠죠. 다음 것이 델타 펑션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는 쓸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썼던 거
이건 우리 아까 썼던 델타 펑션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 중에 하나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다음과 같이 해서 퓨리에 어널리시스를 끝내고 다음 주는 휴강, 그 다음 주 화요일에는 그때부터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처음에 들어가고 그 목요일 날은 중간고사를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